여가 시간을 보낼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책과 영화죠.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로 만들어진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도 꿀잼, 영화도 꿀잼, 그야말로 허니콤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백의 책단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책, 그리고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다소 어려웠던 책의 이해를 돕기도 하고 그 당시의 시대상과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책 원작의 영화들을 즐겨보는 편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제가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더 리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입니다. 주인공 미하엘은 15살 소년인데요. 병 때문에 몸이 약해진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구토를 하고 맙니다. 이때 그를 도와준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요 인물 한나입니다. 당시 한나의 나이는 36살이었지만 미하엘은 한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고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비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특히 함께 목욕하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 미하엘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게 묘사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미하엘은 고통스러워하죠. 그대로 시간이 흐르고 미하엘은 법대생이 됩니다. 학교에서 전공 수업차 방문한 법정에서 그는 피고인 자격의 한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나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나치 독일 당시에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수용소의 관리인이었다는 건데요. 한나가 직접적으로 학살에 가담을 했느냐, 아니면 단순히 직원이었을 뿐이냐, 재판은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이후부터는 정말 큰 스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미하엘과 한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원작의 작가인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판사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문제의식이나 갈등을 소설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그 소설의 정점에 와 있는 책입니다. 미성년과의 성애 장면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조금 비판을 받는 작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전쟁 시대와 전쟁 이후의 시대를 나타내주는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책의 초반부는 로맨스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정치적, 역사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소설이에요. 이럴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화죠. 이 책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책으로도 그리고 영화로도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작품은 제인 오스틴 원작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고전이죠. 이 작품도 제가 영화와 책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추천드리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오만과 편견이 워낙 사랑받는 고전이잖아요.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고 특히 그 오묘한 심리 묘사가 정말 잘 돼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소 옛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정말 밑줄 긋고 싶을 만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이기도 해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너무 좋아서 이제 영화까지 찾아보게 된 케이스인데 이 영화를 보고 약간 좀 치였다고 하나요? 정말 반해버렸어요. 키라 나이틀리와 매튜 맥퍼딘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고 특히 좋았던 건 18세기 유럽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었던 턱시도와 드레스, 당시의 음악, 문화, 건물 등을 보는데 정말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예요. 진짜 예쁘거든요. 고전 연미소설이 너무 자세한 배경 묘사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은 저는 책보다 오히려 영화가 훨씬 더 로맨틱하고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만과 편견, 영화와 책 둘 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작품은 주제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저는 주제사람하고를 참 좋아하는데 그 건조한 문체 그리고 독특한 상상력이 정말 매력적인 작가예요. 그의 작품들 중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버려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병이에요.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너무 쉽게 감염되어 버리는 이 병 때문에 순식간에 한 도시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눈먼 사람들은 따로 수용소에 격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 여성 주인공만 눈이 멀지 않은 채 남편을 따라 수용소로 들어가게 돼요. 이 수용소는 정말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이게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끔찍한 건 당연하고 눈이 안 보이는 와중에도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때문에 그야말로 산지옥에 가까운 장면이 펼쳐져요. 홀로 눈을 뜨고 수용소에 들어간 여자, 이 사람만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 존엄성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이 부분이 책에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영화로 보면 훨씬 더 그 충격이 크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장면 때문에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기분이 약간 더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장면에서 인간이 가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거를 보는 게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 세계가 시력이라는 것을 매개로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는 모습, 그 재난 안에서도 각자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인간의 선한 모습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정말 잘 그려진 작품이었어요. 이 주제 사람하고의 책이 문단이 거의 나눠져 있지 않고 굉장히 건조하게 문장이 길게 서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영화는 정말 너무 유명한 영화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작가인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자전적 에세이를 영화화한 작품인데 그야말로 책도 영화도 대박이 난 작품이죠. 주인공이자 작가 엘리자베스는 이혼 후 전 재산을 털어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녀는 로마, 인도, 발리를 순서대로 여행하며 그동안 죽은 것 같이 느껴졌던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각을 되찾고요. 인도에서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찾고 발리에서는 사랑을 발견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책보다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해요.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줄리아 로버츠, 남자 주인공 펠리페를 연기한 하비에르 바르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랄까요? 에세이와 영화의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근데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책보다 영화가 훨씬 더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인지 영화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로마, 인도, 발리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영화의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영화의 OST를 정말 좋아해요. 이 영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탑10에 손꼽히는 영화라서 저는 벌써 한 10대 번은 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유쾌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작품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벌써 4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죠. 이거 말고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헬프, 캐서린 스토킷의 2권짜리 소설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던 1960년대 미시시피주를 배경으로 해서 흑인 가정부들의 용기 있고 대담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엠마 스톤, 비올라 데이비스, 옥타비아 스펜서 등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영화이기도 해요. 인종차별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용기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그해 여름 손님,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원작 소설입니다. 안드레 치먼의 소설로 정말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소설이죠. 저는 영화를 먼저 봤고 영화의 영상미, 음악에 푹 빠져서 몇 번이고 영화를 반복해서 봤었어요. 최근 영화를 본 이후에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번역이 조금 껄끄럽게 느껴져서 다소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책보다 영화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특히 이 영화 OST는 정말 명반이에요. 자, 영화와 함께 보는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촬영 내내 되게 신이 났을 정도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자니 저도 영화가 좀 보고 싶어져서 이 촬영 끝나고 영화를 한 편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책과 영화, 영화와 책, 가끔은 함께 즐겨보는 거 어떠세요? 원작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재미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북튜버 공백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